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한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입니다. 이게 뭐 10년도 넘게 계속 얘기는 나왔는데 번번이 무산됐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검토된다고 해서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여러 기사들하고 보고서들 보면서요. 이 기금형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자꾸 지금의 계약형 제도의 대안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예전에는 왜 잘 안 됐는지, 또 만약 도입되면 노후 준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대부분인 계약형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논의되는 기금형,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부터 좀 짚어볼까요? 계약형은 여러분이나 혹은 회사가 직접 은행, 증권사 같은 데랑 계약을 맺고 거기서 주는 상품 리스트 보고 직접 고르는 거죠. 좀 더 개인적인 선택이 강조되는? 네, 맞습니다. 그게 현재 방식이고요. 반면에 기금형은 회사랑 별개로 아예 독립된 수탁법인이라는 걸 만드는 개념이에요. 보통 비영리 법인 형태가 많고 사용자,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는 식이죠. 여러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하나로 이렇게 크게 모아서요. 기금처럼 만들고 이걸 이제 전문가들이 가입자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해서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 국민연금 기금 운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좀 비슷해요. 아, 국민연금처럼요. 그럼 규모가 커지니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 효과들이 있고 또 전문성도 살릴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형의 대안으로 기금형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제일 큰 이유가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 이거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돼 왔어요.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적립금이 거의 3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89%,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연 수익률 2% 될까 말까 한 원리금 보장 상품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90%요? 2%면 뭐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로 노후 대비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노후 자산 증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많은 가입자분들이 투자에 대한 정보나 전문성이 좀 부족하시고 또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좀 적극적인 투자를 망설이는 경향이 강하죠. 내 퇴직금인데 함부로 투자하기는 좀 겁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 계약형 구조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수익률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영향력이 좀 커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그런 비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또다시 기금형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그 장기적인 수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 때문이겠죠? 해외 사례 같은 거 보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그 점이 가장 크죠. 기금형은 일단 전문가 집단이 운영을 맡으니까 가입자 개개인의 정보 부족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부각되는 거죠. 실제로 퇴직연금 제도가 잘 발달했다는 나라들 있잖아요. 호주, 미국, 영국 같은 서구 국가들은 대부분 기금형을 운용하거나 기금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예를 들어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의 기금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10년 평균으로 따졌을 때 7%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DC형인 401K 플랜도 디폴트 옵션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최근 5년 평균으로 보면 9.7%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어요. 7%? 9.7%. 와, 2%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영국의 네스트라는 기금도 있는데 이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작년에 도입된 푸른 씨앗하고 좀 비슷한 모델로 참고할 만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 아까 자료 보다 보니까 일본 사례도 있던데 거기는 기금형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다고요? 심지어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해외 사례가 다 성공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기금형이랑 계약형을 둘 다 운영하는데 수익률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요. 오히려 2012년에 AIJ 투자자문사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규모 손실 사태가 터지면서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어요. 아, 사고가 있었군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기금형 역시 운영 주체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도덕적 해이 아니면 관리 감독이 부실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 수탁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도 있고요. 또 만약에 운영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의 수급권, 그러니까 받을 돈은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 방안도 명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탁자,
즉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어떻게 명확히 하고 또 어떻게 강력하게 관리 감독할 건지 이런 체계를 아주 꼼꼼하게 잘 설계해야 합니다.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네,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익률이 저절로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외부 전문가한테 운영을 맡기는 OCIO 방식이나 아니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TDF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좀 선진적인 운영 시스템 도입하고 또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산운용업계의 역량 강화 이런 게 다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낮은 수익률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노후를 좀 더 든든하게 만들 잠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장벽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위험 요인들까지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결국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려나갈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